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하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입결에 대해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로 인천 지역의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인하대학교는 인서울이 아니기는 하지만 공과대학을 위주로 그래도 선호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꾸준히 확보된 대학 중 하나로, 사실 2025학년도 입결이나 2024학년도 입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엄청나게 눈에 띄는 인사이트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026학년도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의 신설이 2026학년도 입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나 지원 카드를 어떻게 고민하시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 이 팀장이 최대한 자세하게 다루어 보려 했으니 인하대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하대학교의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그리고 2026학년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2026학년도 인하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6학년도 인하대학교 입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신설된 점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및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인원이 차출되어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 선발 인원을 확보하였고, 실제 전형의 성격이나 입결도 기존 두 전형이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 보입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속 주요 변경사항 공지 부분입니다. 역시나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이 면접형 서류형으로 양분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인하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계획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도 여느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들과 마찬가지로 1단계 서류 평가에서 학업 역량을 50%로 가장 많이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은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로 역량을 가장 많이 평가하고 있고요. 또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의예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급합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국수형 탐 중 3개 영역학 1등급 이내 탐구 2과목 평균이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했었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합 4등급 이내 과탐 2과목 평균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등급합 조건은 3합 3에서 3합 4로 완화된 것이 맞기는 하나 탐구 영역에서 과학 탐구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사탐론을 하나의 전략으로 이과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팀장이 인하대학교의 3개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이며,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를 의미합니다. 모집 단위 개편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자면, 일단 2026학년도에 첨단학과로 바이오 식품공학과가 신설되어 올해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2025학년도에는 자유전공융합학부 첨단바이오 의학학과 2차 전지융합학과가 신설된 바 있으며,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가 합쳐져 전기전자공학부로,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와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가 합쳐져 영미유럽인문융합학부로 학부 통합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신설에 따라 기존 두 전형이 2026학년도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고, 세부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전기전자공학부도 그렇고 기존의 선발 규모가 꽤 되던 모집 단위들에서 선발 인원을 확 줄인 바 있고, 이에 따라 경쟁률 및 입결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인하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및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 모두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인하대학교와 대학 어디가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입결 내신 성적은 각 모집 단위별 평가에 반영된 교과목들의 평균 성적을 계산한 데이터입니다. 즉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자유전공융합학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교과 모두의 성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입학처 측에서는 별도로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입결 파일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파일 속에 입결을 함께 포함시켜 두었으니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이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3개년 변화 비교 자료 및 해당 전형이 2025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인하대학교의 경우에도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이 선발 규모가 더 크고, 또 자연계열 학과들이 강세를 보이는 만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입결을 분리해서 보면 더 좋습니다. 인하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자연계열은 2합5, 인문계열은 2024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해서 2합 6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더 빡센데도 불구하고 자연계열이 입결이 보통 더 높습니다. 실제로 몇 사범대학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 인문계열에서 1등급대 합격자들이 데이터가 눈에 띄지 않으며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이 2등급 초중반 입결을 꽉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인 만큼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역시나 자연계열에서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 더 높고 충원율도 낮은 편입니다. 전체 모집 단위 중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입결이 가장 높은 단위는 역시 의예과입니다. 2025학년도 기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합 3으로 상당히 빡셌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극초반에서 입결이 잡히고 있으며, 올해는 이과대학 정원
올백에 따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의예과 선발 인원이 26명에서 9명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입결 상승이 전망됩니다. 물론 충원이 어떻게 도는지나 수능 추저학력 기준을 맞출 만한 지원군들이 얼마나 유입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이 다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의과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덜하기에 충원율도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1등급 극초반이기는 하겠지만 현재 입결보다 더 빡빡하게 입결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선발을 실시했던 자유전공융합학부의 경우 평균적인 모집 단위들이 입결보다 높은 2등급 초반대에서 입결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야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그리고 전공 제한도 없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전공융합학부로 입학한 다음 전공을 선택할 시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자유전공융합학부보다 입결이 높았던 예를 들면 합격자 70% 내신 컷 성적이 1.92등급으로 전체 모집 단위 중 의예과의 다음을 이뤘던 생명공학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들의 경우 이처럼 너무 최상위 인기 학과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상위 학과들과 입결을 나란히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이나 입결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세종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지원군이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넘어와서 그런 것이라 보입니다.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했을 학생들이 무슨 다른 카드를 고려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되는데 보통 국숭세단 라인과 함께 지원을 고려하곤 합니다. 우선 인문계열은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국민대학교 및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는 인문계열 수능 추저학력 기준이 2합 5여서 2합 6까지가 수능 추저학력 기준이 심리적 경계선인 학생들은 해당 카드를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 단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 2025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자유전공학부 선발 인원 확보에 의해 학과 모집 선발 인원이 한두 명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의 상황에 의해 학생부 교과 전형 카드 선정이 애매해진 인문계열 학생들 중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넘어온 학생들이 꽤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며 인하대학교 인문계열 선호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인천 인근 지역 수험생들이 메인으로 인하대학교 카드를 선택했을 것이라 보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인하대학교는 2합 5의 수능 추저학력 기준을 적용했는데 아주대학교도 2합 5로 똑같고 숭실대학교도 2025학년도에 들어 아직 수학 탐구 제한은 살아있기는 했지만 2합 5로 내려왔던 만큼 같이 쓸만한 카드가 꽤 생겨났습니다. 수능 추저학력 기준 2합 5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메인으로 쓰고자 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 같이 쓸 카드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함께 써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4학년도 수능이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특히 자연계열이 실질 경쟁률이 꽤 낮게 잡혔고 이러한 결과를 본 수능에 자신 있는 수험생들이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고려하다 보니 경쟁률 자체가 늘어나 내신이 높은 수험생들도 많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2025학년도에 들어 소비자학과의 경쟁률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입결도 꽤나 내려갔는데 이는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넘어갈 때 소비자학과가 경쟁률은 비슷했는데 입결이 0.5등급 정도 확 튀어올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입결이 확 튀었는 데다 5명이라는 소수 인원을 선발하고 그렇게까지 메이저 학과도 아닌 모집 단위에 선뜻 지원하기가 부담스러웠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 인하비례인재 면접형 전형이 3개년 변화 비교 자료 그리고 해당 전형이 2025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역시나 자연계열이 입결이 더 높은데 이는 인문계열에서 특목고 즉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더 많이 합격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학생부 종합 인하비례인재 면접형 전형에서 의예과의 입결이 제일 높다는 것은 똑같지만 2025학년도의 경우 16명에서 42명 증원으로 인해 입결이 조금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2026학년도에 다시 선발 인원이 42명에서 16명으로 내려가면서 인원 축소의 영향으로 다시 입결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급으로 올라갈 것이 전망됩니다. 인하대학교 의예과 학생부 종합 인하비례인재 면접형 전형은 의예과 선발 전형 중 수능 추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전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2024학년도에 최저 내신으로 합격한 학생이 또 1.74등급이긴 했으니 1등급 초반 내신을 가진 학생이라면 여러분이 서류 면접 경쟁력에 대해 잘 고민해보시고 지원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학년도, 2024학년도 간 해당 전형에서 경쟁률, 최초 합격자 등록률, 충원율이 모두 비슷한데 입결은 자연계열에서든 인문계열에서든 오른 모습이며 이는 1단계 합격자 자체의 내신이 평균적으로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5학년도는 1단계 합격자들이 50%, 70% 내신컷 성적, 2024학년도는 1단계 합격자들이 평균 최저 내신 성적을 비교하고 있어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평균 성적과 50% 내신컷 성적을 러프하게 비교해보았을 때 2025학년도 1단계 합격자들이 성적이 더 높습니다. 이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1단계 합격자들이 성적에서 최종 등록자들이 성적을 뺀 지표 6에서 9입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정보공학과처럼 최종 등록자들이 성적이 더 낮은 경우에는 면접을 통해 1단계 합격 순번을 뒤집은 학생들이 꽤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명공학과처럼 1단계 합격자들 성적보다 최종 등록자들이 성적이 높다면 1단계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면접을 잘 봤다거나 충원 합격에 의해 빠져나간 학생이 적다거나 하는 식으로 합격 순번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 입결 자료는 1단계 합격자들이 평균 최저 내신 성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2024학년도 당시 1단계 합격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에서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을 뺀 지표 유기 값을 보았을 때 면접으로 뒤집었던 학생들이 2024학년도에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1단계 합격자들이 성적도 2025학년도에 더 높았는데 면접으로 뒤집은 학생들도 적었던지라 2025학년도에 자연스럽게 해당 전형이 입결이 더 높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6학년도 올해는 학생부 종합 이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신설로 인해 학생부 종합 이나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선발 인원이 줄어든 모집 단위가 많습니다. 인원 감축으로 인해 갑자기 소규모로 선발하게 된 모집 단위까지는 없기도 하고 평가 요소도 그대로여서 이로 인해 학생부 종합 이나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입결이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대 정원 롤백으로 인한 의예과는 물론이고 컴퓨터공학과처럼 크게 인원이 줄어든 모집 단위가 있다는 점에도 주의하시되 학생부 종합 이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의 경우 학업 역량을 많이 보는 전형으로 인하대학교가 안정 지원을 학생들이 많이 쓰는 전형이라 학생부 종합 이나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에서보다 전반적인 입결이 높을 것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 이나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입결 사이의 내신을 가지고 있고 서류만으로도 본인이 강점을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것이며 비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의 경우 학교마다 인하대학교에 주로 합격하는 내신대가 다르니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마찬가지로 서류만으로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데다 인하대학교 합격을 위해 면접까지 보기는 번거롭다고 생각할 서류에 엄청난 강점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짚어드리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입결을 통해 알아본 2026학년도 인하대학교 입시에서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전형 구성상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하고 국숭세단 라인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모두 2합 6으로 통일됨에 따라 인문계열의 경우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국숭세단 학생부 교과 전형들을 함께 쓰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인문계열에서 인서울에 위치한 국민대학교나 숭실대학교 그리고 세종대학교보다 인하대학교를 덜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 높은 문과 학생들이 어차피 2합 6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면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보다는 다른 전형을 써버리거나 붙더라도 다른 대학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계열의 경우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아주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비슷한 라인에서는 2합 5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독보적인 포지션을 지닌 전형들입니다. 또 자연계열 특히 공과대학이라면 더더욱 국숭세단 라인과 비교했을 때 선호도가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국숭세단 라인을 지원하는 수험생들 중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가 2합 6으로 내려오면서 입결이 올라갈 것이 무섭고 그나마 남은 2합 5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해서 합격의 가능성을 올리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고려할 수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종합 이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 신설에 따라 직격으로 인원 감축이 타격을 맞았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딱 정량 성적을 통해 평가하는 전형으로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컷이 앞에서 끊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입결이 상승하는 효과를 자아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2026학년도 신설된 학생부 종합 이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은 서류 평가 요소를 봤을 때 학업 역량을 많이 평가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 경향성을 생각했을 때 비교적 안정 지원을 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전형인 만큼 입결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기준으로 기존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이나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2026학년도 인하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설명해드렸지만 학생부 종합 이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이나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분리됨에 따라 올해 학생부 종합 이나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서류 면접 평가에서는 진로 역량을 더욱 철저히 검증할 것이 예상됩니다. 자유전공학부는 모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만 선발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과 선발만 실시한다는 것은 학과에 대한 열정과 소신 그리고 역량을 확실하게 체크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니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가 인하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